두 번째 발표를 모시겠습니다. 이승만과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오영석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사 연구소입니다. 청와대 사과를 모시고 한인자의 수석 박사를 모시고 주 연구가 독립운동에서 안창호 위일감 쪽에 자, 박사님. 끝에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울리나요?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뭘 울리시나요? 우승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승만의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처음에 논문을 준비했었는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제 능력에 상당히 붙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목을 급히 바꿔가지고 이승만과 화이로 선언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평소에 늘 머릿속에만 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걸 이제 글로 풀어내는 작업을 한번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이걸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게 생각하지만 내용면의 측면에서는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원문은 지금 초보이고 이 주제 자체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논쟁이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에서 여러 번 이제 이 기사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이로 선언 당시에 미국, 영국, 중국 그 3개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념을 해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 이것이 카이로 선언의 한국 독립 조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조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이 3.1운동 이후에 끊임없이 열강들을 상대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고 임시정부의 승인을 호소했지만 열강은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 선언 당시에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로드맵은 아니었지만 아주 러프한 거친 단계의 그 계획 안으로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한국을 독립시켜준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본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선언의 이 독립조항 구절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구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서 만들어낸 이 조항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과연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이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기왕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기왕의 주장이 일반적인 보통 학자들로부터 그리고 기왕의 시민사회로부터 정설이다, 통설이다 이런 그 인정을 받아왔었습니다. 그게 논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중경의 요인들이 그 중국 국민당 정부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장개석을 움직여서 장개석이 카이로에 간 당시에 루스벨트보다 선제적으로 한국 독립 문제를 주장을 해서 그것이 카이로 선언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독립 조항이라는 것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 선언의 한국 독립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중경 인정, 특히 김구의 공헌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장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 주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증폭이 되면서 이제 일반적인 통설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정일화라는
비전문 학자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이 문제를 연구한 분이 카이로 회담 당시에 미국 측의 자료를 깊이 연구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왕에 카이로 회담 당시에 독립조약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김구와 장개석의 역할은 상당히 실제로는 미미했다. 오히려 루스벨트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해리 호킨스라는 분이 훨씬 더 카이로 회담 당시에 한국 독립조약을 만들어내는데 지배적인 역할을 했었다. 이게 그분의 그 새로운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양측의 이 문건을 동시에 이제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문제에 관한하는 정일화 박사님의 주장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 당시에 카이로 회담의 두 주역인 이 장개석과 루스벨트가 밤에 8시부터 비공식 만찬을 가지면서 11시까지 논의를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10가지 정도의 일본 패망 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정부 처리의 문제들이 논의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 문제도 당연히 논의가 되었고 그 한국 문제가 논의가 될 때 그것을 먼저 제기한 사람은 루스벨트였습니다. 장개석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왕에 임시정부의 역할, 김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모든 분들은 장개석 진영의 역할을 매우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일화 박사님의 주장이 이제 그 점에서는 상당히 전통적인 해석에 오류를 이제 타파를 하고 이제 새 연구의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일화 박사님의 연구에는 이런 또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카이로 회담 당시에 과연 루스벨트가 장개석보다 그 문제를 선제적으로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러면 루스벨트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또 무엇인가? 단순히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의 보고서의 영향인가? 아니면 루스벨트가 그런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한국을 독립시켜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 근본적인 그 배경 속에는 어떤 다른 그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정일화 박사님은 일체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툼한 책에 단 세 줄을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루스벨트와 호킨스가 독실한 감리교도다. 이승만도 감리교도다. 그러니까 이 감리교적인 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분들이 연계가 되었을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단 세 줄만 그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사실은 그 점에서 정일화 박사님은 당시의 책에서 루스벨트와 호킨스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새롭게 전통적인 학설의 오류를 타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루스벨트와 해리 호킨스의 주장이 나오게 되는 그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 겁니다. 그 점에서 이제 이분의 연구가 또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자, 그 뒤로 유영익 교수님이 이승만 연구에 이제 대가신데 이분이 이 정일화 박사님의 연구를 이어가지고 이 카이로담 당시에 한국 독립조항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호킨스와 루스벨트에게 영향을 이승만이 미쳤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영익 교수님의 주장 속에서는 이 루스벨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 속에서 루스벨트의 부인이라든가 또는 그 시기 이승만 박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수없이 발송했던 서한들, 정보들 그리고 또 이승만 박사를 도왔던 한미협회나 기독교 친환과 같은 이런 친환 단체들 이런 그 여러 단체나 개인들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가지고 미국 정부에 상당 부분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치밀하게 좀 더 자세하게 밝혀내지 못한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유익 교수님은 이 중국 측의 자료는 전혀 인용하지는 않으시고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임시정부 승인이나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나름대로 깊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활동을 했던 거, 그 점에 대해서는 서술을 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학설에 대해서 이런 일종의 이제 수정주의적인 학설이 이제 제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학설을 계승하는 그 일본의 학자들이 2013년도에 백범 기념관에서 대규모 이제 학술회를 열면서 정일화 박사님의 주장과 유해인 교수님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중국 측 자료를 매우 강조하고 중시하면서 논점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그런 학술회를 전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수준을 앉아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저건 참 학문이 아니구나. 저건 선전선동이지 학문이 될 수가 없겠다.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 문제는 학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문제의식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이제 오늘 제 말씀에서 이제 풀어놓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까지 8.15 회담 당시에 루스벨트와 장개석이 그 측근들만 대동하고서 야밤에 만찬 회동을 벌이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서로 일정 부분의 합의를 보았고 그 합의에 따라서 루스벨트의 보좌관이 그 합의문을 갖다가 서로 만들어냈다. 다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그 1942년부터 43년 사이에 중국과 미국의 입장을 나름대로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회담 당시에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회담장에 와가지고 만찬장에 와가지고 서로 두 정상이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는 대체로 이미 양국 정상이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대체적인 얼개를 이룬 다음에 이제 회담장에 들어왔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42년 초경부터 1943년 10월까지 그러니까 칼회담 직전까지 두 나라가 매우 긴밀하게 이제 그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제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게 군사 원조를 해주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 임시정부 승인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앞서 나가려고 하면 미국이 견제를 하고 미국이 국가적인 이익을 반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나라가 적절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협상을 하고 조율을 하면서 탈회담 직전에 한국을 독립시켜준다. 단 일정 부분 조건을 따라서 신탁 통치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자가 합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합의를 본 상황 속에서 이제 회담장에 들어온 거예요. 회담장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회담 합의문을 갖다가 만들어낸 겁니다. 대개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칼회담 당시에 전통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백범 김구가 장개석을 움직여서 칼회담 당시에 선언문에 한국 독립 조항이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은 백범 김구의 큰 공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아마 술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8.15 회담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이었고 그 파워게임 속에서 국가적인 양국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반영되는 속에서 한국 독립조항이 나온 것이고 그 한국 독립조항이라는 것은 결국 일정 부분 신탁통치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규결이 되는데 그 신탁통치를 한다는 것으로 규결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국 독립운동 세력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앙에 있는 김구와 임시정부가 되었던 미국에 있는 이승만과 친이승만 단체가 되었던 어느 그 지역을 막론하고 이 한국 독립을 위하는 이 세력들은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치열하게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양자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둘 다 그것을 갖다가 어느 한쪽만을 이야기하는 건 학문이 아니죠. 두 개를 다 적절하게 감안해서 평가해주는 이런 문제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8.15 회담 당시에 한국 독립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에는 이승만 박사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노력,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 김구 선생과 주변에 있는 분들의 노력, 이런 것이 양자가 독립을 위한 그 노력 과정 속에서
미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것이 노력으로 승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카이로 회담에 한국 독립조항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 한국 독립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특정 미국에 있는 독립운동 세력,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 세력 어느 한 세력에 의한 그 활동의 전유물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는 거죠. 양 세력의 긴밀한 연계하에 의견을 주고받고 서한을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열강 정부를 상대로 노력했던 것 그것이 이제 하유당의 추후의 독립운동 조항으로 이제 성사가 되어가지고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 그 시기 한국의 역사를 갖다가 분리적인 분열적인 이런 것으로 이제 보기보다는 좀 더 통합적으로 그 시기 문제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더 많은 자료가 충족돼 우리는 갖고 많이 검토돼 하는데 규정한 부분을 발표해 주셨습니다.